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알렉사, 이 아마존 임원이 당신을 다시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세계는 깨끗한 물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의 대대적인 개편과 그 중심의 선 인물, 바로 파노스 파나이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실패와 도전, 그리고 다시금 부활을 꿈꾸는 한 인물과 기업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파노스 파나이는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피스 태블릿과 노트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로 이제는 아마존에서 알렉사와 각종기기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약 1년 반 전 아마존에 합류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알렉사 기술을 다시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물로 곧 출시될 신형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 플러스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2월 아마존 본사에서 열린 시연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처음 알렉사에게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을 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10년 동안 알렉사는 거의 발전이 없었고 사용자의 요청은 여전히 타이머 설정해줘. 오늘 날씨 어때? 같은 단순한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챗GPT와 같은 새로운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등장하며 아마존은 기술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파나이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눈요기용 기술에만 집중하지 않겠다며 실제로 잘 작동하는 제품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알렉사 플러스가 6억대의 기계에 탑재되기 전까지 작동이 완벽해야 한다는 철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것이 더 낫습니다. 아마존에서 산 제품은 단지 유용한 것을 넘어 애정이 가야 합니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알렉사 개발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기 테스트에서는 단순히 불을 켜는 명령조차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등 여러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정식 출시에 앞서 여러 차례 일정을 연기하며 제품을 다듬어 왔습니다. 이제 곧 정식 출시를 앞둔 알렉사 플러스는 단순한 음성 명령을 넘어서 훨씬 똑똑하고 대화형으로 진화했습니다. 사용자 일정 관리, 애매한 설명만으로 음악 찾아주기, 식단 기억, 그리고 시공업체 연결까지 가능하다고 아마존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들었던 그 노래 틀어줘라고 말하면 알렉사는 그 문맥을 이해 정확한 곡을 찾아 재생합니다. 이 기능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파나이는 매일 집에서 직접 테스트합니다. 어느 날은 딸과 함께 상위 52곡을 재생해달라고 했지만 알렉사가 실패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은 곧바로 개발팀에 전달되며 알렉사 플러스는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파나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시절부터 철저한 완벽주의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발표 전 몇 주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며 팀원들에게 힌지 구조가 왜 이렇지? 고객이 가장 먼저 만질 위치는 어딘가? 와 같은 매우 세부적인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만들지 않고 사람이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는 철학을 고수해왔습니다. 이제 그는 아마존에서 킨들, 자율주행차, 위성, 인터넷 등 다양한 사업까지 아우르며 알렉사 플러스가 아마존의 다음 도약의 발판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알렉사 플러스가 처음부터 모든 기능을 탑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테스트 사용자들에게는 전체 기능 중 약 90%만 제공되며 나머지는 여름 중 추가된다고 아마존 측은 밝혔습니다. 일부 초기 테스트에서는 인기 식료품인 바나나를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추가하는 오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파나이는 제품의 작은 일관성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에코쇼 기기의 화면에서 뒤로 가기 버튼이 보이는 경우와 보이지 않고 손가락으로 밀어야만 하는 경우가 뒤섞여 있었는데 이에 대해 기능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는 아마존뿐 아니라 다른 세계적인 가전기업처럼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아마존은 알렉사 플러스를 단독 판매가 아닌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연동하는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기본 회원제 요금은 월 14.99달러 또는 알렉사 플러스만 별도로 이용하려면 월 19.99달러입니다. 이는 키기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반영한 변화이기도 합니다. 파나이는 4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매일 새벽 4시 15분에 일어나 일기를 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로마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은 제가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그리고 쉽게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아마존은 알렉사를 단순한 스피커 기능에서 진정한 AI 동반자로 진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과 인간성을 동시에 이해하는 리더 파노스 파나이가 있습니다. 과연 그가 다시 한번 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을지 전 세계의 눈이 아마존과 알렉사 플러스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흥미롭고도 중요한 국제 환경기술 뉴스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심해 담수화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바닷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 인구의 절반은 1년 중 적어도 한 달 동안은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유엔이 경고한 이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물을 당연하게 여겨왔는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속에서 인류가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 중 하나가 심해 담수화입니다. 이 기술의 개념은 1960년대 초 처음 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히 아이디어에 불과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심해 탐사를 위한 로봇 기술, 고압을 견디는 특수 필터, 그리고 해저 전력 케이블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디어 상용화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해수 담수화는 대부분 바닷물을 끓이거나 고압 펌프를 사용해 정화 필터를 통과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많은 전기를 소모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바닷가에 설치된 시설들은 해양 생물을 흡수하거나 오염된 농축 염수를 다시 바다에 배출하면서 환경 문제를 유발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소개할 새로운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다 깊은 곳의 자연 압력을 이용해 바닷물을 담수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400m 이상 깊은 바닷속은 그 자체로 엄청난 수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압력을 활용하면 육지에서처럼 인공적으로 압력을 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최대 40%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을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 기업들도 생겨났습니다. 노르웨이의 플로시안, 네덜란드의 워터라이즈, 미국, 캘리포니아에 기반을 둔 오션에르크 주인공입니다. 노르웨이 해안에 설치된 시범시설에서는 벌써 초순수 정제를 통해 고급 칵테일 아이스를 만드는 기업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션엘은 미국 말리부 인근의 저수지에서 시범 설비를 운영 중입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지만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시설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부지 문제도 없고 시야에 잘 띄지 않아 경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염수도 깊은 바다 속에서 빠르게 확산되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유지보수가 얼마나 자주 필요할지, 해저 수온이나 염도, 변화가 장기적으로 성능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등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정부 또는 대기업과 장기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워터라이즈는 요르단의 인산염 채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하루 660만 갤런의 물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플로시아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해상산업용 시설을 준비 중입니다. 하루 약 26만 갤런의 물을 생산하게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기술이 단기적으로 상업화되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UCLA의 공학 교수이자 이 분야 전문가인 에릭 쿡 교수는 몇몇 프로젝트는 실제로 해저에서 제대로 작동하기까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술이 가능하다는 것과 상업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로 좋은 기술이라도 초기 투자, 인프라 구축, 유지 보수, 그리고 장기 운영까지 고려하면 많은 어려움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이 산업의 베테랑들, 특히 45년간 담수화 기술을 연구한 톰 펜크라츠 같은 인물은 이 기술이 결국 성공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결국 이들 중 적어도 하나는 바닷속에 영구적인 정수 공장을 세울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야기의 핵심은 인류가 직면한 물 부족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기술로 풀어가려는 치열한 도전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넘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지혜이고 전략입니다. 앞으로 이 심해 담수화 기술이 정말로 우리가 마실 물을 책임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여정을 지켜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